안녕하십니까. YB장례봉사단 부단장 장례지도사 장지석입니다. 저희 YB장례봉사단은 다양해진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생소하게만 느껴지던 장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장례문화 인식을 확산하고자 장례봉사를 계획하고 재능기부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문 예절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문상이라 하면 죽음을 슬퍼하며 상주를 위문한다는 의미입니다. 조문,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를 위문하는 것이며, 조상은 고인에게 예를 드리는 것으로, 조문은 조상과 문상이 더해진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을 당한 직후에는 상주분들이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달려가서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사람은 상가에서 상복을 갈아입을 정도의 시간은 지난 후 조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상 예절로서 남자 조문객의 옷차림 경우 기본적으로 화려한 색상의 의복이나 장식은 피하고 가능한 무채색 계통의 단정한 옷으로 입으시고, 고인 또는 상주와 각별한 문상객일 경우 검정색 양복을 입는 것이 무난하나, 검정색 양복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색이나 회색 양복도 무방하겠습니다. 와이셔츠는 될 수 있는 대로 화려하지 않은 흰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단색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 조문객의 경우에는 검정색 상의에 무채색 계통의 폭이 넓은 치마를 입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검정색 구두에 스타킹이나 양발을 필히 착용하여 맨발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색채 화장은 피하시고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장신구도 가능하면 피하거나 눈에 띄지 않도록 합니다. 조문 시 조문 절차는 빈소에 도착해서 문 밖에서 외투나 모자 등을 미리 벗어두고 상주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영정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아 분향 혹은 헌화를 하시게 되는데, 분향 및 헌화 방법은 향나무를 깎은 나무 향일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향을 집어 향로 위에 놓는데, 이때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받치시면 되겠습니다. 막대향일 경우 하나를 집어 촛불에 불을 붙인 다음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고 끄시는 방법과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끄시고 두 손으로 공손히 향로에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헌화를 하실 때는 오른손으로 꽃줄기 하단을 가볍게 잡고 왼손 바닥으로 오른손을 받쳐들고 두 손으로 공손히 꽃봉우리가 영정 쪽을 향하도록 하시고, 종교적 이유나 개인 신념에 따라 이와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제단 위에 헌화한 뒤 잠깐 묵념 및 기도를 하고 영자 앞에 일어서서 잠깐 묵념 또는 2번 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자에서 물러나 상주와 맞절하시고 종교에 따라 절을 하지 않을 경우 정중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안면에 있는 경우라면 상주에게 문상 인사말을 건네는데 이때 낮은 목소리로 짧게 위로의 말을 하되 고인과 관련된 질문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상이 끝나고 물러나올 때에는 2-3걸음 뒤로 물러난 뒤 몸을 돌려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절하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한 손은 허리선 부분에 대고 올바른 자세로 서시는데 오른손을 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수한 손을 눈높이로 올리시고 이때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도록 하고 눈은 발등을 향합니다. 왼발을 조금 뒤로 빼면서 공수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깊이 숙여 절하시되 2번 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여성분의 경우에는 공수한 손을 허리선 부분에 대고 바른 자세로 서시는데 왼손이 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수한 손을 눈높이로 올리시고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고 눈은 발등을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한 손을 눈높이에 둔 채 무릎 꿇고 앉으면서 몸을 앞으로 깊이 숙여 2번 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문상할 때의 인사말입니다. 고인에게 제배하고 상주에게 절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통적인 예입니다. 상을 당한 사람을 가장 극진히 위로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 어떤 말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뜻이며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조의를 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상을 받은 상주 역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모법으로 여기며 더욱이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입니다. 말은 문상객과 평소의 친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건네는 것이 합리적이며 격식이나 형식을 차린 표현보다 따뜻하고 진지한 위로 한마디를 미리 문상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주도 고맙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등으로 문상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참고로 고인이 연하일 경우에 문상하는 방법은 아내의 상에는 절을 하나 자식에게는 절하지 않으며 아우, 조카상에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 부인이나 이성 사돈 상일 경우 평소 인사하고 지내던 사이면 절하고 평소 모르고 지내던 사이면 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하나 현대에는 두 경우 모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 나이가 연하일 경우에는 문상객이 먼저 절하지 않고 상주가 먼저 절을 하면 답례를 할 뿐입니다. 고인의 순직 등 예를 갖추어야 될 자리일 경우에는 연하일지라도 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상시 삼가해야 할 행동입니다. 유가족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을 시키는 것은 실례이며 상주, 상제에게 악수를 청하는 행동은 삼가합니다. 상주가 어리다 하여 반말이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반가운 친구나 친지를 만나더라도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문상이 끝난 뒤 밖에서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며 고인의 사망 원인, 경위 등을 유가족에게 상세히 묻는 것 또한 신뢰가 됩니다. 집안 풍습이나 종교가 다른 경우라도 상가의 가풍에 따라주는 것이 예의이며 망인이 연만하여 돌아가셨을 때 호상이라 하여 웃고 떠드는 일이 있으나 이는 예의가 아닙니다. 과도한 음주, 도박 등으로 소란한 행위나 고성방가는 삼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예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앞으로 대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생소하게만 느껴지던 장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장례 문화 인식을 확산하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대구 자원봉사의 힘으로 감사합니다.